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34번 작물의 죄 설명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문제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 작물에 대한 걸 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를 푸실 때, 좀 두려움이 좀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 작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작물이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작물의 죄, 작물죄, 그죠? 작물죄는 형법제 262조, 아니 3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26조. 그리고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졌는데 제 1항 같은 경우에는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 그랬거든요. 2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래서 행위태양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취양운보알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어떻다고? 자, 취양운보알. 그래서 요 행위태양이 총 5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작물죄의 행위태양이 몇 개라고요? 5개예요. 취양운보알. 취는 뭔데요? 취득. 양은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이렇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러면 뭐를 작물이라고 하느냐?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자, 조금만 계셔봐. 만약에 이런 경우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갑이 뭐 물건을 하나 어서 훔쳐왔어요. 자, 훔친 자전거라고 봅시다. 자전거. 훔친 자전거가 있는데, 자, 갑이 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훔친 자전거를 갖고 있다가, 야, 을아, 너 나한테 자전거 하나 싸게 사라. 형님 얼마예요? 했더니 자전거가 보통 좀 2-3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5만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훔친 자전거를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훔친 그 자전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작물이죠? 그죠?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은 작물이다. 그걸 아셔야 되겠고, 그것을, 그 훔친 자전거를, 그죠? 부당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싼 가격에 샀다는 것은 뭐예요? 일단 이 훔친 자전거가 문제 있는 자전거라는 것을 을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겠죠. 그죠? 일반 물건은 그렇게 싸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고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있어갖고 너무 싸게 시장에 나왔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작물이라는 것은 재산범죄에 취득한 물건인데 이 작물을 갖다가 을이 취득하게 되면 뭐예요? 바로 을이 작물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훔친 자전거가,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훔쳐왔다는 것을 대충 워낙 싸게 팔면은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의 연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학력, 연령, 생활 환경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훔쳐온 거라고 하면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로도 얼마든지, 이 작물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너무 싸게 물건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문제 있습니다. 예,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거로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도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이 갑이라는 양반이, 그죠? 갑이라는 양반이 만약에 10살이야. 10살인데 을이라는 애한테 와서 20살짜리 을한테 와갖고 형, 내가 자전거 하나 있는데 자전거 싸게 팔 테니까 하나 사요. 그럼 얼만데? 했더니 뭐 2만원에 줄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비록 이 갑이라는 얘가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죠?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은 절취행위를 한 놈이죠. 그죠?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플러스 뭐예요? 위법성이 인정되죠. 자,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은 일단 그렇게 해갖고 취득한 물건은 작물로 봅니다. 그 사람이 본범이, 이게 본범이거든요. 갑이라는 양반이. 본범이 범죄가 성립하던 말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해서 갖고 온 물건이라고 한다면 작물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취득했다고 한다면은 을은 뭐예요? 작물죄가 됩니다. 자, 어쨌든 요런 지식을 알고 또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뭐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선생님, 그러면 작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자,
작물죄는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절도죄보다 그죠? 형량이 무겁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절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에요? 자, 6년이죠. 6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죠?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인데 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작물죄는 어떻다? 형량이 바로 7년 이하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그거 좀 알아두십시오. 왜 그러면은 선생님 이 작물죄를 절도보다 무겁게 벌하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가장 큰 것은 범죄의 사후 종범성 또는 본범의 비호성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냐면은 원래 이 자전거 주인이 원래 물건 주인이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원래 물건 주인이 그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새로 산 사람이 그죠? 이 범죄의 재산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은 작물성이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주인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죄의 특성이 뭐냐면은 원 주인이 물건을 더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물죄를 일반 절도보다 더 무겁게 벌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범을 비용한다. 이렇게 써볼게요. 사후 작물죄의 특성. 작물죄의 특성에는 사후 종범성이에요. 사후 종범성을 가지고 있고 본범 비호성. 비호성인데. 네, 이렇게 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작물죄를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되셨나요? 자,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작물인 현금이에요. 자, 물건이지만 그 물건이 뭐예요? 현금인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 금융기관, 은행에다가 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갖다가 동일 액수를 갖다가 인출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작물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작물성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자,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어쩐다는 거야? 작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훔친 현금을 그죠? 훔친 현금을 갖다가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작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되셨죠?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컴퓨터 사용사기죄에 대한 거거든요. 컴퓨터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대요. 이 경우에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작물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보세요. 컴퓨터 사용사기로 해갖고 자, 재산범죄는 맞죠. 하지만 컴퓨터 사용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물건죄가 아니라 그죠? 물건죄가 아니라 이득죄거든요. 그래서 이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산범죄에서 말하는 그 작물죄에서 말하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이 경우에는 이득과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 아니므로 작물이 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아셔야 되는 것은 컴퓨터 사용사기 범행으로 갖고 온 돈 같은 거 있잖아요. 현금으로 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다 하더라도 이득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물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란 말이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자, 이제 3번인데 자, 3번 봅시다. 자, 3번. 작물이라 함은 재산범죄인 범죄 행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범죄 행위, 형법상 절도 등의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당연한 거죠.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이런 범죄로 해야지 되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익죄가 아니라 바로 물건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해갖고 가져온 통장에 찍혀 있는 돈 같은 경우에는 작물로 보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뇌물로 받은 돈이야. 뇌물로 받은 돈 같은 경우에는 재산범죄가 아니죠. 뇌물죄에서 취득한 물건이죠. 그래서 뇌물로 받은 돈은 작물이 되지가 않고요. 그죠? 그것도 아셔야 되겠죠.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볼게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물 취득에 있어서 작물의 인식은, 자, 이것이 훔친 물건이다. 그죠? 강도짓한 물건이다. 이런 작물의 인식 있죠? 작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요 말 들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훔친 물건 또는 강도짓한 물건, 사기 쳐먹은 물건, 횡령한 물건, 어쨌든 그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란 작물의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싸게 물건을 판다. 아니면은 현 시세보다, 그죠? 이상하게 싸다. 아니면 뭔가가 수상하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물건을 판다고 한다. 이거 전부 다 의심의, 어떤 범죄의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미필적 인식이라 그럽니다, 이거.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것이 훔쳐온 물건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구심, 이 정도로도 충분히 미필적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 인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물이라는 것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물건이면 되는 것이지, 그 본범이 뭐 형사 미성년자라 갖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까지 뭐 절도 물건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물건이면, 자 적어볼게요. 자, 그 훔쳐온 물건이 조금만 계셔. 물건이, 자, 훔쳐온 물건이 성질,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훔쳐온 물건의 성질. 이거 다음으로 넘길까? 훔쳐온 물건의 성질이 작물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적어 놓을게요. 자, 어떤 물건이, 본범이, 그러니까 절도범이죠. 본범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게 하면은 제한적 종속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본범이 형사 미성년자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물건은 작물이 됩니다. 된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예. 요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자,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물건은 바로 본범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해서 갖고 온 물건이면 작물로 인정을 받는 거고, 설사 그 본범이 형사 미성년자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요걸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작물 특강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